이번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의 현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장애인 차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체적 폭력이나 명시적인 괴롭힘과 같은 명확히 드러나는 형태의 차별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차별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교육훈련, 임금 지급, 복리후생 등 직장에서의 모든 처우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권리와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수진 씨가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결정된 걸로 하고 다음 회의 때 진행 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수진 씨,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드려요. 저요? 제가 담당자인가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 맞다. 자막이나 필담을 준비 못했네요. 미안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회의 때마다 내용을 잘 파악하기 어려워서 자꾸 업무에 차질이 생기네요. 여기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수진 씨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수진 씨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구어로 전달되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의 팀장님과 동료들은 수진 씨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종종 말로는 배려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의에서 자막이나 필담과 같은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늘 중요한 업무 정보에서 소외됩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장님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를 했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후 수진 씨만 담당자로 지목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팀장님은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은 단지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악의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 자체를 차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천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회의에서는 자동 자막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회의가 끝난 즉시 필기록을 작성하여 모든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몇몇 기업에서는 회의 진행 시 필담 전담자를 지정하거나 회의실에 자동 자막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회사가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편의 제공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나 확대 화면 장치를 제공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접근 가능한 회의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합리적 편의 제공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환경,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조직에서도
오늘부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장애를 가진 직원이 고립되지 않고 동료로서 완전히 인정받으며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